네,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61조 원이나 세금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사실 세수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경제를 하는 공무원들이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최대로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 예산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61조 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거칩니까? 참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 61조 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알려야 될 것 같죠? 자, 기획재정부가 역대 총 세입, 총 세출 마감한 결과, 그러니까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나라 살림살이를 이제 짜고 예상하고 그리고 지출하는 부서를 꼽으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행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이분들 상당히 우수해요. 행정고시 1등부터 10등까지는 저 1차로 기획재정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는 크게 보면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경제정책국이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이거든요. 한 나라의 예산, 우리 뭐 600조가 넘는 예산이 과연 이제 기재부 내에 있는 예산실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만 예산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거쳤는데 그게 한 61조 넘게 더 거쳤다는 겁니다. 아니 600조도 아니고 6천조도 아니고 61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이제 이 실제 본예산 짤 때는 한 280조 원 남짓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걷어들인 세금은 340조가 넘어가지고 예상보다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만 3번이나 세금 수입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전망 틀리면 시시때때로 이제 수정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축의 오차율은 20%가 넘습니다. 네. 이게 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게 이제 IMF였거든요.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던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오차폭이 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 그럼 어딘가는 잘못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 계산한 데가 부동산 관련된 돈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재산세라든가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 등. 일단 기재부의 변명은 그거예요. 경기가 예상보다 코로나 시국이 있어도 불구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되살아났다. 아니 힘들다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소득세 법인세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긴 합니다만 세수 오차의 절반 가까이는 집값 급등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재부는 양도세만 한 20조 원 가까이 틀렸어요. 그렇게 많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건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부도 못 하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했지만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집값 오른 것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다 이제 공시가격이 현실화됐고요. 그리고 종부세율도 이제 최대 세율이 한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가 한 20조 원 가까이 틀렸고 상속세가 한 6조 원, 증권거래소가 한 1조 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한 27조 원 가까이 더 거쳤는데요. 사실은 이 상속세에는 물론 뭐 일회성 요인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 죽으면서 삼성가에서 거의 11조 원 가까운 상속세 때문에 5년 분납이긴 합니다만 더 많이 거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회복 속도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것도 이유인데 법인세도 한 17조 원 더 거쳤고요. 또 증권거래세. 동학개미 운동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증권거래소도 연 10조 원이 넘어서 5조 정도 추계가 틀렸습니다. 홍봉기님께서요. 내 형편이 어려워진 건 다 이유가 있었네. 띵띵띵 이러시는데 그러네요. 정말로 공무원 집단들이 제대로 계산을 못해가지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남기 박범계 탄핵시켜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탄핵을 안 시키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세금 내느라고 매우 힘들었다. 이제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왜 빚 늘었으니까 나라는 흥청망청 잘 쓸 수 있겠네. 나라는 돈도 많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라 빚이 더 늘어났다. 맞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잉여 세금이 발생을 하면 이게 로드맵을 짜놨어요. 그 잉여 세금, 세계 잉여금에서 자동적으로 40% 정도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교부금 정산에 사용이 되고요. 또 나머지 일부 여기는 이제 공적 자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의 상환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추경을 무려 6번 했거든요. 네. 추경이라는 건 정부의 예산 밖에 특별하게 긴급하게 쓸 돈, 이게 100조가 넘습니다. 약 120조 원 가까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선수금으로 미리 다 돈을 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장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제출한 14조 원 가량의 추경을 편성하는데도 적자 국채가 한 11조 원 가량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국채라는 게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소화가 되지만 네. 지금 긴축을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뛰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호주머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이제 빚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빚은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편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획재정부는 일단 이 그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4단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실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서 세수 축의 모형을 만들고 또 이 지표를 다양화한다. 또 한 번은 1년에 한 번만 하던 이제 세수 추계를 연 3번 정도. 워낙 변동성이 수정폭이 컸기 때문에 3번 정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수 축의 모형도 다양화하고 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다른 기관의 어떤 상호 검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개편이 될지, 왜냐하면 이게 세제와 그리고 이 지금 예산은 같이 가거든요. 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바꾸면 예산은 이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앞서서 지금 늘어난 세수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자산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거래는 굉장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네. 세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 실에 있는 어떤 외부 연구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횟수를 좀 더 늘린다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줄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 지적이 나오는 근데 대목입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돈이 넘쳐나는 곳이 은행 아니에요, 은행. 은행들은 정말 일편하게 해요. 자기네는 확실한 담보 아니면 안 빌려주고. 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보전해주고. 자기네는 손실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빌려줄 때는 또 비싸게 받고. 또 담보 확 잡고. 이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네끼리 이제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다. 은행이 어려우면 우리가 또 다 돈 모아가지고 공적 자금 투입해줘가지고 살려주고 나면 지네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지네는 또 그 돈 갖고 또 나눠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순환이.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은행주만 52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지난해 KB국민 신한지주가 순이익 4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순이익 사줘요? 네, 순이익이 4조 넘어서 사상 최대인데요.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2배 늘었어요. 2배 가까이. 자, 이러다 보니까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수익만 15조 원. 네. 30%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네네. 통상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이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4대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사업 업태가 여러 가지예요. 은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증권 업무, 보험 업무, 카드 업무 하거든요. 근데 은행 부분이 실적 성장을 주도했는데 은행이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벌었느냐를 따져보니 네. 대출, 대출. 이자 이익,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서 이자가 많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수수료익도 늘었고 카드, 손해보험, 예상과는 달리 모두 다 이익이 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대 마진 차로 인해서 네. 은행의 거의 수익의 70% 이상을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로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남으면 우리는 보통 직장인이 보너스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 먼저 갚아가 돼야 되는데 충당금을 갚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했어요. 네. 4대 금융지주의 기본적인 성과금이 기본급 300% 플러스 알파.
네. 보통 통상한 이제 이 연봉, 억대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은행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이 성과급을 기본급이 한 200% 받는데 네. 올해는 쉬쉬하면서 300에서 400% 가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통 1.5배 정도, 2배 정도 더 쌓아서 이게 역대급으로 이자 장사해놓고 충당금 안 쌓고 이자 덤터기 시기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하는 걸 지금 내놨단 말이죠. 자, 이 상품이 뭐고, 이걸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좀 유의할 사항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의 이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저축 장려금을 주는 상품이에요. 세 가지 이점이 있어요. 네. 은행 이자도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네. 은행 이자 5% 기본 이자에다가 높네. 그다음에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에는 추가 장려금 이자를 더 줍니다. 네. 2에서 4%를 더 주고요. 네. 여기에다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러니까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게 오는 2월 21일부터 11개 네. 시중은에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크게 연령과 개인 소득 자격이 있는데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 병역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을 좀 해주고요. 네. 이 적금 가입은 매달 50만 원씩 그다음에 2년만 만기가 2년이고요. 네. 50만 원씩 2년 매달 총 최대 금액을 불입을 하게 되면 원금이 1,200만 원. 근데 오. 이자가 100만 원 붙습니다. 1,200에 100만 원? 100만 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 장려금 또 미리 사전에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금 지난 9일부터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이제 소득이 발생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다닌다거나 네. 그럴 경우에 총급여가 지난해 3,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은행에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 아까 연 10%예요. 네. 이게 따져보니까 연 거의 한 10%고 네. 그리고 이게 올해까지만 특히나 이제 비과세 이자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품은 절대 알아서 국가가 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하고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 콜센터 그리고 서민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청년 금융상품 아는 만큼 돈 번다 이거 같고요. 청년 희망 적금이 21일에 출시가 되고 연 9% 금리의 아주 높은 그런 적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우리 또 소장님 모시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이벤트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김진애 의원의 이 책 상식의 힘, 김진애 상식의 힘, 긍정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건데요. 이 책 지금 2권 주고 가셨어요. 책 선물 당첨자 1 누구냐? 홍봉기님 선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고전적으로 드렸고요. 책 선물 당첨자 2번째 분은요. 정진님 저요 온 가족의 필독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에 책 같은 거 자주 들어오니까 혹시 책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나와서 좀 해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고 책이 원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조댓구와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인사 나눴죠, 우리가. 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 만나도록 하시고 지금 그 월요일 아니죠. 내일 저희가 모실 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일은 손혜원 전 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손혜원 의원도 걸크러쉬 아니겠습니까?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